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유진환입니다. 오늘 아침 영상 10도 안팎의 기온 속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대전에서는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대부분 지역에서 3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기온과 강수량이죠.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도 빠르게 내려가서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한낮에도 영하의 기온을 보이겠고, 휴일이죠. 일요일 아침에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에는 한낮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일요일 아침엔 영하 13도에서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산 지역의 유일한 시내버스 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어제부터 운행 중단에 들어가면서 해당 지역 시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쇄신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에서도 중진 의원들의 행보와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X 세종역 건설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연구 용역을 통해 경제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충청북도가 이번에도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생생한 지역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 김예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예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날씨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최대 60mm로 특히 오전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10에서 2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한파가 찾아오죠. 네, 주말인 내일은 우선 비 소식이 또 들어있는데요. 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네. 기온은 오늘보다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한낮 기온도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 정도로 춥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서해안 시군엔 지금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한 토요일이나 그때쯤 되면 한파특보도 좀 내려질 것 같아요. 네,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한파특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일요일에는 좀 눈 소식이 좀 있고요. 자, 서산의 유일한 대중교통이죠. 시내버스 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어제부터 운행을 중단했는데 어제 이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학생과 직장인들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서산 유일의 시내버스인 서령버스가 어제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전체 62대 가운데 전기 수소버스 13대를 빼고 49대의 운행이 중단된 건데요. 네. 서산시가 전세버스 7대를 투입했지만 전체 노선을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발이 묶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내버스 업체 측은 왜 이렇게 운행 중단을 했다고 설명을 좀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서령버스는 직원 퇴직금을 비롯해서 1억 원을 체불하면서 운송 수입금을 압류당했다며 운행 중단의 이유로 경영난을 들고 있습니다. 또 적자 노선 운행에 따른 서산시의 보조금도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산시는 지난해에도 100억 원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업체의 방만 경영을 지적했습니다. 서산시는 업체 측에 운행 개시 명령을 내리고 세 차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운수사업 면허 취소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최근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고, 여야 모두 쇄신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청권 중진 의원들의 행보, 거취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관심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네, 총선을 넉 달을 가량 앞두고 정치권에서 쇄신 요구가 분출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에 이어 김기현 대표가 사퇴했고요. 민주당도 박병석 의원을 시작으로 홍성국 의원까지 현역 의원의 불출마가 잇따랐습니다. 네. 쇄신을 거센 물결은 각 당 주류와 중진 의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3선 이상 중진 의원으로는 국민의힘은 5선의 정진석, 4선의 이명수, 홍문표 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박병석 의원을 제외하면 삼선 박범계 의원이 유일합니다. 일부 의원의 험지 출마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이 쇄신 요구와 거리를 좀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쇄신의 압박 강도와 범위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낙연 신당의 공식화로 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 의원의 거취도 관심사입니다. 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창당을 공언하기 이틀 전 이 의원과 전격 회동해서 세력화를 논의했습니다. 이 의원의 합류에 따라 충청권에서도 새 정치 세력이 구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쇄신 압박에 신당 창당 변수가 더해지며 충청권 선거판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세종시에서 KTX 세종역은 항상 반복적으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에서도 세종시가 영국 용역을 통해서 KTX 세종역이 경제성이 있다 하면서 다시 좀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2017년과 2020년 용역 당시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KTX 세종역이 이번에는 다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1.06을 기록하면서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거주 인구가 2만 가구가량 늘었고 창업진흥원 등 8개 기관의 이전이 교통 수요를 늘리면서 경제성을 끌어올렸습니다. 건립이 확정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이번 용역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이 집무실까지 포함시키면 더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가장 궁금하죠. 최적지 어디로 제시됐습니까? 네, 먼저 예상되는 사업비가 1,400여 원인데요. 최적지로는 이번에도 오송역과 공주역에서 각각 22km 떨어진 금남면 발산리가 꼽혔습니다. 오송역과 공주역의 이용객 감소를 우려해 줄곧 반대해온 충남과 충북을 설득하는 게 관건입니다. 충청북도는 국토교통부 검증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국토부의 용역 결과와 함께 세종 KTX 운행을 촉구하는 7만 8천 명의 서명을 전달하는 등 세종역 설치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어제 세종시가 이렇게 경제성이 확보됐다라고 이제 발표하니까 충북에서 곧바로 발표했죠. 네. 반대하는 우리 입장엔 변함이 없다라고 발표해서 앞으로도 좀 험난합니다. 자,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이었죠.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 어제 대법 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그 전에 자,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이었다가 다른 사건은 유전자 대조 과정에서 진범을 검거했죠. 네, 2001년 대전 도심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었죠. 복면 괴한 2명이 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수송 직원에게 총을 쏴 살해하고 3억 원을 빼앗아서 달아났습니다. 범행에 쓰인 차량은 발견됐지만 지문도 CCTV 행적도 확인되지 않아서 범인 추적에는 실패했었습니다. 진범 이승만 이정학이 붙잡힌 건 지난해 8월인데요. 경찰이 다른 사건 유전자 정보와 대조해서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네, 2001년 그때 제가 사건 기자였었는데 지금 김예은 기자 연차 비슷했어요. 기억에 남는데 자, 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나요? 네, 강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피고인에 대한 1, 2심 판단은 엇갈렸었는데요. 1심은 주범 이승만에게 직접 총을 쏴놓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공범 이정학은 자백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2심은 이정학 역시 살인을 인지했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2심 형량이 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기징역 선고하고 적절하다? 네, 맞습니다. 장기 미제로 묻힐 뻔했던 은행 강도 살인 사건 범인들이 22년 만에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건데요. 1년 넘는 재판 과정에 두 피고인은 서로 주범이 아니라며 폭로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2년 전주에서 발생한 경찰관 피살 사건 범인이 이정학이라는 증언이 나와 추가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김예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브리핑 김예은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에게 선거 보존비용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전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중구청장에게 기탁금과
선거 보전 비용을 합쳐 1억 4,400만 원을 반환하고 명령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내년 총선과 같이 치러지는 중구청장 재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 21일 입후보 설명회를 열고 29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전 충남 소비자연맹이 최근 대전 지역 이미용업소 140곳을 점검한 결과 12%의 업소가 5개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개의 가격을 내건 업소의 31%는 사용자로 구분에 따른 추가 요금을 표시하지 않아서 고객과의 가격 분쟁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미용업소는 제품과 서비스 분류에 따라 지불하는 최종 가격을 고객이 업소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결혼 감소와 출산율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가족센터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만남 행사를 개최합니다. 대전시 가족센터는 오는 20일 저녁 대전 엑스포 아쿠아리움에서 대전에 거주하는 25세 39살 사이의 1인 가구 직장인 남녀 100명이 참가하는 만남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억대 예산을 들여 일부 시민에게 명절 인사 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내년도 대전시 예산안 심의에서 대전시가 올해 시정 홍보 문자 발송비로 1억 9천여만 원을 예산에 사용했지만 내용은 이장우 시장의 명절 인사 등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선관위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같은 뉴스, 다른 시선. KBS 대전 생생뉴스가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네,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SNS에서 본 길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은 성심당이 휴업을 하니까 대전에 가면 안 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성심당이라는 빵집의 인기와 함께 대전이 이른바 노잼 도시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이 왜 노잼 도시가 되었나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와 분석을 한 책이 요즘 화제죠. 오늘 생생의 인터뷰에서는 이 책의 저자인 대전세종연구원 주혜진 책임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주혜진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 노잼 도시라고 하면 이장우 대전시장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네. 범인을 내가 이 단어를 만든 범인을 찾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네. 혹시 시장님 전화하셨나요? 메일 책 썼냐고? 아직은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네. 자, 대전이 왜 노잼 도시가 되었나? 이거 가볍게 넘길 만한 사안이거든요. 그냥 웃고 마는데 이거 네. 분석까지 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책을 쓰셨어요. 네. 네. 사실 최근 한 5, 6년간의 노잼도시라는 단어는 이제 정말 뭐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대전에 애정 좀 있다는 사람들의 이른바 발끈 버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뭐 시작하시면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심지어 성심당 갈 때 대전 한번 들를게 뭐 이런 말을 주객이 전도된 말을 하기도 하고 너무 좋죠. 성심당 너무 좋지만 사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대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들 알고 있고 그리고 대전은 사실 뭐 성심당, 포항은 과메기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납작하게 브랜드화된 도시는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공문서에도 노잼 도시 이미지 어떻게 터프할 것인가 이런 문구가 등장하고 근데 이제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그렇게 노잼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인데 사실은 정말 마음에 쏙 들게 그 납작한 정체성인 노잼 도시를 정의한 글이나 연구는 보지 못했다. 근데 정말 관광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닌데 우리는 꾸준히 이 재미를 발견해 왔잖아요. 정말 그것 때문일까 싶었고 사실은 왜 그게 진짜 노잼 도시가 무엇인지 정말 대전이 노잼 도시야? 라고 궁금해서 시작한 작업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전에 이제 뭐 성심당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자 연구하시다 보니까 그럼 대전이 노잼 도시라고 하는 거 언제부터 뭐 그렇고 뭐 이유 뭐 발견하셨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소셜미디어에서 보신 적 있다고 하신 것처럼 사실 2017년 한 4월쯤 그 지역 일간지에 소개된 밈이 제가 이제 그 소셜미디어 텍스트를 크롤링하면서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전부터 있었겠죠, 사실은. 근데 아마 이제 지역 일간지가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룬 거죠. 지인이 대전에 온다는데 어떡하지? 그 알고리즘 한 번쯤 다 보셨을 텐데. 근데 그때는 그게 좀 재미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2019년에 대전 방문의 해가 되고 이제 그 소셜 미디어 안에서 그 밈에 대한 이야기들이 폭증하는 게 2019년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대전 방문의 해 많이 놀러 오세요라고 했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그 노잼도시 밈에 대한 그 이야기는 굉장히 증폭되고 사실은 재미있게 놀리기 시작하는 게 좀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텍스트의 양도 상당히 증가했고 그때부터 사실은 2019년 이후로 이 노잼 도시라는 단어와 대전이 연계되는 것, 확실한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이 이제 계량적으로 이제 증명이 됩니다. 제가 네. 이제 크롤링을 해봤을 때. 당시에 그 대전 방문회가 좀 흐지부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아마 이제 좀- 코로나도 있었고 그랬죠. 네. 자, 저도 이제 대전 노잼 도시라는 얘기가 들어서 이제 뭐 SNS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보면 대전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 보면 대전 단점도 없다. 반면에 장점도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네네. 그럼 보통 이제 노잼 도시 얘기할 때 보통 저희가 서울, 뭐 부산 이런 도시들과 이제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네. 자, 그런 도시들과 대전 좀 어떤 실제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아마 모든 도시에 사는 직접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도시를 굉장히 계속 어떻게든 자기 나름대로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늘 찾아왔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무엇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노잼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질문을 저한테 왜 노잼 도시가 되었냐 대전이라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한마디로 대답하면 너무 이미 정해진 근사하고 멋진 것, 즉 이제 어떤 서울의 것을 모방하고 추격하느라 자신만의 이제 고유한 재미를 우리가 발굴하고 키워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서울, 부산, 뭐 뉴욕이나 파리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즐거움이나 재미 혹은 아름다움의 표준을 특정한 도시, 특히 이제 서울이 제시해 왔고, 그래서 이제 많은 도시가 서울처럼 되고 싶어하고 마치 이제 추격의 좌표에 이제 가장 우상향 끝에 있는 것처럼, 네. 뭐 서울 뒤에는 뉴욕이나 파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재미의 표준을 서울이 제시하고 이건 서울에서 재밌었어. 그러면 대전에 오면 그러면 서울에서 재밌었던 것이 대전에 오면 대전의 재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19년에는 노잼 도시를 가지고 크롤링을 소셜미디어 텍스트를 크롤링했지만 2022년에는 그 대전의 하플 히플을 크롤링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재밌었던 것이 물론 이제 대전의 하플 히플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재미있는 동네들 뭐 봉명동도 나오고 갈마동도 나오고 대흥 뭐 이렇게 다 나왔거든요. 네. 이제 시기별로 흥망성쇠가 있었는데 가장 좀 이렇게 충격적이고 흥미로웠던 것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전의 핫플레이스, 힙플레이스, 힙을 얘기하면서 서울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네. 그러니까 서울의 중요성이 사람들의 그 재미를 평가하는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유행했으면 그게 이제 정말 진짜 유행이고 재미고 즐거움이고 그걸 모방하고 반복해야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표준을 따라가야지만 재미있어지는 게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시니까 뭐 네, 기억나는데 그렇죠. 뭐 네.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식당의 네. 형태라든지 대전에 뭐 한때 뷔페가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서울에서 좀 피크가 지나면 대전에서 나타나고 그런 현상도 네네, 뭐 저도 그렇죠. 느낍니다. 네. 네네. 네. 자, 이제 노잼 도시 한번 꼽아볼까요? 대전 뭐 있고요. 포항, 울산 이런 도시들 많이 얘기하세요.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재미를 찾으면 재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네네. 저희가 그거 찾아야 돼요. 어떻습니까? 네네, 그렇죠. 사실 도시계획이든 지역성을 이제 재미를 발굴하는 기획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뭐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도 많이 해왔죠. 근데 그게 뭐 지자체나 국토부만의 잘못인가? 사실 개인도 장소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이라든가 장소를 쓰는 패턴이랄까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소비재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네. 유행이야, 이게 힙해, 이거 히트야, 뭐 이러면은 가서 빨리 그 장소를 인증하고 이렇게 사진을 SNS에 올리고 그다음에 소비하고 빨리 버리고.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재미와 즐거움에 대해서 깊이 느끼는 훈련이랄까요? 네. 그런 학습의 기회가 굉장히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사실은 저 개인에게도 이런 질문을 좀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도시 계획자들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는 정말 나한테 뭔가, 네. 나에게 이 도시는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질문을 스스로 해서 사실은 그냥 좀 재미있는 것을 찾았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좀 기록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인스타에도 하시고 블로그에도 하시는데 왜 네. 내가 그런 걸 느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연습과 시간 뭐 이런 거를 좀 짧게라도 계속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인증의 순간만을 남기지 마시고. 네. 네, 그래서 장소마다 사실은 그런 기억하고 기록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 도시가 이제 나의 도시가 되고, 내가 발견한 유잼이 여기에 있었지. 여기 가면 되게 재밌었고, 여기 네. 가면 좀 낯설고 흥미로웠고, 여기 가면 약간 불편했지만 그래도 특이한 느낌이 있었어. 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는 훈련을 스스로 하게 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올해 이제 하반기에 대전과 세종시민 10분이랑 같이 이 도시의 특성, 그러니까 지역적인 것, 대전과 세종만의 것을 발굴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사진작가랑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분들이 흥미로웠던 게 다 자기만의 시각을 가지고 이미 있었지만 또 그 과정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자기 시각을 더 개발하게 되고, 내가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구나. 여기가 네네. 되게 이런 특이한 점이 있었구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사실 가까워지면 더 좋아지게 되니까. 그러면 네. 그때 이 도시가 내 도시가 되지 않을까, 나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네, 서로. 네. 뭐 저는 뭐 대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뭐 요즘 어디 거리가 뭐 핫하더라 그러면 거기 가서 차 한 잔 네. 마셔보고 밥 한 번 먹어보는 게 저는 흐름 따라가는 게 전부인데, 네, 이거 네. 하면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왜 다크나이트라는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너희들은 어둠에 적응했지만 나는 어둠에서 태어났다. 근데 전 그런 걸 느끼거든요. 흐름 따라가기가 버거워요. 네, 네, 어떻습니까? 근데 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가 대전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네. 보긴 하지만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진 못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이질감을 좀 그렇죠. 느껴요. 네네, 그렇죠. 네. 사실 모든 대부분의 서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광역급 도시, 우리 대전, 뭐 울산, 뭐 광주, 부산 이런 광역급 도시들은 대부분 이주민의 도시죠. 네. 사실 다 어디서든 낯선 곳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질감, 여기가 내 도시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알이 가까워지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느낌, 그런 이질감들은 충분히 다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사실은 그 이질감도 즐기는 차원에서 새로운 나의 시각을 준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저랑 같이 했던 컬렉터 중에 한 분은 아예 컨셉 자체를 이주민이라고 잡고, 사실은 낯선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이 도시에 사는 우리 모두가 이주민이고, 그 이주민이 가지고 있는 낯선 시각과 그 새로운 시각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사실은 새로운 재미가 발견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히플하플 크롤링을 해서 분석을 했을 때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 낯설고 새롭고 신상 이런 단어들이었고, 나만 아는 뭐 이런 단어들이 히플과 하플을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데에서 내가 이질감을 느끼는 데에서 약간 재미도 느끼고, 그리고 그게 조금은 힙하고, 그리고 약간 왜 이렇게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을 체험할 때 느끼는 언캔이라고 표현하는 네네. 어색하고 약간 이상한 기분, 네네. 네, 그 새로운 기분, 그런 기분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매력을 계속 느낄 수 있는 거는 뭐 도시 계획자들이 잘 만들어 놓은 장소 안에서 느낄 수도 있고, 네. 그런 장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시각을 가지려고 하는 데서도 그 두 지점이 만날 때 충분히 그 재미가 폭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전시가 충분히 아름답고 멋진 장소들을 제공하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느낄 만한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그걸 100% 느낄 수 없잖아요. 네. 재미있게. 네. 그래서 그런 낯설고 이질적인 시각도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깊이 한번 이렇게 몰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낯선지, 이 기분은 무엇인지. 네. 연구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에 핵인싸, 네. 인플루언서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 세종연구원 주혜진 책임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12월 15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